머리를 도부 비누로 감는다 그러면은 붉어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탈모가 해결됐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았는데 아침이냐 저녁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무조건 정답은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겠죠. 아무리 맑은 날씨라고 하더라도 아침이냐 저녁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무조건 저녁에 감고 자는 게 좋은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저녁에 감으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대충대충 말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저녁에 감았는데 너무 축축한 상태로 주무신다. 이거는 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머리를 저녁에 한번 감때 두피까지 깨끗하게 건조를 시키고 주무셔야 됩니다. 기름기가 많거나 아니면 밤새 악몽에 시달려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이런 분들은 아침에 개운하게 감으시는 것도 좋아요. 또 스타일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머리를 적셔서 다시 한번 감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머리 감는 횟수랑 탈모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본인 두피 상태에 맞게 머리를 감으시면 되는데 머리가 굉장히 기름진다거나 굉장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 같은 경우 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씨 이럴 때에는 아침 저녁 2번 감는 것도 좋습니다. 탈모라고 하는 거는 노화의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층도 얇아지고 모낭 주변의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도 적어지고 또 모발 자체에 그런 단백질 성분도 빠지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지고 얇아지고 곱슬기도 생기고 탈모를 겪는 많은 분들의 증상 중 하나가 기름기가 많이 낀다 이런 것들이에요. 유수분 밸런스가 좀 깨지고 정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유분이 좀 많아지면 내가 탈모가 조금 오나 심해지나 의심해 봐야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빠진다. 이런 부분들은 탈모의 급성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부비누 많이 물어보세요. 도부비누 말고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빨래비누로 머리 감고 식초로 헹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냥 일반 비누로 감는다. 아니면 비누나 샴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샴푸 쓰지 않는다. 노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탈모를 막는다? 절대 아닙니다. 도부비누는 아무래도 이제 중성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덜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탈모에 좀 자극이 덜하니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두피에는 오히려 약산성 샴푸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피는 원래 한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약산성 샴푸가 좋고 오히려 도부비누는 약간 중성이에요. 한 7 정도, 한 5.5에서 7 정도 되는 중성 제품이기 때문에 탈모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도부비누나 일반 비누로 감았을 때 머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비누로 감았을 때 머리가 좀 더 거칠거칠하니까 두꺼워진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두꺼워지면 탈모가 해결됐나? 이렇게 느끼실 건데 그거 아닙니다. 도부비누 관련해서는 약간 중성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비누, 알칼리성 제품들을 사용하면 이 모발 자체가 거칠어지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모발 큐티클 같은 것들을 약간 벌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약간 붉어지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환자들은 머리가 붉어졌으니까 탈모가 해결됐네,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피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두피의 어떤 장벽들,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지 않고 미생물 같은 것들이 번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벽들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누라든가 이런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를 쓰는 거는 절대 탈모랑 관계는 없습니다. 비누로 감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세정력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비누는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는 약산성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자라는 환경이 되지 않거든요. 두피 타입에 맞는 그리고 두피의 산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노프는 진짜 비추예요. 본인도 굉장히 찝찝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세정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스트레스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먹는 식습관이 좀 변해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은 탈모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탈모를 꽁꽁 숨기거나 아니면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탈모라는 것도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진 것 같아요. 병원에 찾아오시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 탈모랑 남성 탈모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남성 탈모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우리 남자 대머리, 이거는 거의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치료가 쉬워요. 예를 들어 M자 부위는 수술적 치료를 하면 되고요. 정수리나 아니면 모발이 좀 얇아지고 진행되는 분들은 탈모약이라는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탈모는 그 원인부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여기 가르마 라인이나 정수리 라인, 여기가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양상을 하고, 또 뒷머리 자체도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남성형 탈모랑은 다르고요. 그래서 여성 탈모는 사실 실제로 치료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이어트나 이런 뭐 산후 탈모, 이런 휴지기 탈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성분들 기저 질환 쪽으로 뭐 빈혈이 있다거나 뭐 난소 질환, 뭐 갑상선 질환, 이런 부분도 여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뭐 갱년기 따라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호르몬 관계돼서 머릿결이 좋아졌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변화도 여성 탈모에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남성분, 여성분 둘 다 해당되는 사항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두피에 자극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을 자꾸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시는 젊은 분들은 극심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불균형한 분들이 탈모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채소라든가 아니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 이런 것들도 탈모 관리, 두피 관리,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유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와서 진단받고 탈모약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열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근거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피열이 있어서 탈모가 있다 이렇게 하긴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사실 두피열이라고 하는 거, 열받았어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는 뭐 원형 탈모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휴지기 탈모나 기타 탈모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데기나 펌 이런 것들이 너무 잦다 그러면은 이제 모발에 그런 단백질 변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기분 전환으로 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번 탈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기분 전환용으로 하신다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온다. X입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 보세요. 모자 많이 쓰잖아요. 탈모 많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모자랑 탈모는 관계없고요. 오히려 여름에 자외선 같은 거 있을 때는 모자를 써서 두피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두피가 너무 막 차가워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모자를 써서 두피 쪽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자와 탈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대머리 유전은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 결론은 사실은 모른답니다. 대머리 유전은 한 대 건너 한 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쪽이나 아니면 어머니 쪽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형제 있으면은 뭐 누구는 있고 없고 이런 것도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전적인 것도 물어보면 사촌 정도까지, 보통 양가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보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넓게 볼 수도 있어요. 6촌, 8촌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친척 중에 대머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그 가계도 상에서 유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모습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꼭 유전과 관련된 속설들 이런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시원한 성분은 보통 우리가 멘톨 성분이거든요.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멘톨 성분이 보통 들어가는데 시원하긴 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두피에 너무 자극이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해요. 그래서 멘톨 성분은 어떤 분들이 쓰면 좋냐 하면 지성 두피, 지루 두피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 모든 성분은 과하게 쓰시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탈모를 어떤 한 가지 증상이나 진단으로 특정한 뭐 소리나 이런 걸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예전 모습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정수리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수리 위에서 아니면 옆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M자 라인을 같은 각도 또 같은 조명 하에서 찍어 보세요. 이 사진들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도 우리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쓰듯이 샴푸도 본인 두피 타입에 맞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지성이거나 그러면은 또 세정력이 성분들이 있는 것들이 좋겠죠. 아니면 너무 또 두피가 건조하거나 푸석푸석한 분들은 어떤 보습 성분 같은 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양 이것만 너무 따지면 안 되고 본인한테 맞는 두피 타입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 타입별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성인 분도 있고 건성인 분 있고
또 민감성인 분이 있겠죠. 지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정력이나 이런 지루 두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살리실산 이런 계열이 들어있는 샴푸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성인 분들은 좀 보습 성분, 세라마이드나 보습 성분이 있는 샴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민감성 두피에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은 좀 순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루두피 있으면은 오일 성분이 강한 제품을 피해야 되고요. 또 아까 지루두피 있는 분들이 이제 시원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멘톨 성분 같은 거 시원한 느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자극시키다 보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피해야 되고, 또 지루두피 있는 분들이 가렵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러쉬나 이런 것들로 두피 자체를 굉장히 많이 문지르거든요. 그러면은 두피가 스크래치가 나면서 미세염증이 확 올라가요. 그런 이런 것들은 탈모에도 안 좋고 두피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녹시딜을 이제 많이 쓰시는데, 미녹시딜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카락에만 바르지 않는 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녹시딜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두피에다 바르셔야 되는데 머리카락에 묻고 끝내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이 두피 사이사이에 잘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게 보통 사용법은 이제 아침 저녁이긴 한데, 아침에 하시면 뭐 머리가 떡지니 불편한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라도 꼭 사용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저녁 때는 보통 머리를 감은 상태에서 두피를 깨끗하게 한 상태, 샴푸하고 그 다음에 젖은 상태가 아니고요. 충분히 말린 상태에서 미녹시딜을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다가 정확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세한 롤러 같은 걸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흡수가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롤러 같은 것도 집에서 잘못 사시다 보면 너무 두피가 찔리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극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탈모 민간요법들을 많이 하세요. 샴푸는 어떤 걸 쓰고, 검은 콩을 먹고, 이래저래 민간요법, 시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잘못 알려진 그런 민간요법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병원에 와서 본인한테 맞는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오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 벌려고 병원에 막 일부러 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초기에 잡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례로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정수리 탈모 이렇게 막 시작하면 저희가 수술 안 권합니다. 5만 원 안 되는 그 정도 약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진단이라는 거는 가장 초기에 정확하게 했을 때 치료는 훨씬 쉬워집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극심하게 다이어트 했거나 어떤 원인이 부족한 영양분이 있을 때 탈모가 왔다. 그런 것만 해결해줘도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괜히 인터넷 보시고 각종 매체 보시고 본인한테 잘못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탈모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탈모병원에 가서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샴푸 방법이나 이런 것도 덧붙여서 하시면 나름 효과가 좋습니다.